일을 잘하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흑수저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두 가지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할 거니까.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다 자기 회사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디자이너가 되고 디자이너로서 나름 인생에서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결국 갈 곳은 내 회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회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사장이 된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회사를 같이 만들었어요. 대표는 그분이시고 저는 이제 디자인 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갔죠. 이제 그분이 어마어마하셨던 분입니다. 예, 대한민국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재벌 3세셨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남은 하고요. 예, 별로, 아무튼, 네, 궁금하시죠? 그분하고 회사를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안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1년 만에 좀 사이가 틀어져 갖고 제가 그 회사를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2008년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차렸어요. 강남 청담동에 5층짜리 건물 3층에 50평 정도쯤 되는 사무실에 직원 5명이랑 디자이너 2명, 카피라이터 하나, 격리 1명, 저 이렇게 해갖고 회사를 차렸죠. 처음 하는 디자인 회사를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하는 건데, 디자인 회사는 좀 규모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고서 정말 엄청났어요. 진짜 너무너무 바빴고, 주변에서 막 일을 정말 정신없이 주는데 밤을 그렇게 새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 회사 내 일이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제 제가 일을 받아서 갖다 주면 일을 하고 작업을 하면 제가 이제 다시 가서 컨펌 받아서 납품하고 제작하고, 그때 매출도 상당히 많았고요. 뭐 엄청나게 돈을 번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내 회사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자긍심,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일하고 시간 나면 사적으로 그냥 만나서 뭐 밥 한 끼 먹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난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난 너무 바쁘고 너무 행복해.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많은 축복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게 5년을 못 가더라고요. 정말 잔인하게도 매출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잘못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 대표니까. 직원들은 매년 급여를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하면서 뭐 진짜 5% 10%라도 올려줘야 되니까. 근데 운영비는 계속 똑같이 들어가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는데, 대표님 회사의 종착점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착점은 무슨 종착점이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망하라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태어나서 아마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뭘 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당신의 종착역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종류의 질문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되게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 아름다운 디자인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라니. 흑수저로 태어나서 흑수저 디자이너가 돼서 디자이너로서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차린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이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은 정말 너무 다르지만, 저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공허함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느낌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연느님은 잘 되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생각이 짧았고 너무 생각이 없었고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회사에서 내가 케어가 안 되니까 내가 나가서 내 회사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정신이 좀 들어서 어쨌든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저는 철칙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직원들 월급은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정말 직원 월급 밀려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영업이더라고요. 결국 일을 누군가 줘야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니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아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 통해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뭐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그게 뭐 좀 마음에 딱 들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분은 그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알았던 광고주들을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부터 이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니? 더 잘할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제 회사들, 그러니까 제가 거래하는 회사들이 이제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게 기점이 언제냐면, 저는 전자제품 쪽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전자기기 쪽에, 뭐 소니나 캐논이나. 근데 그 시점이 딱 아이폰이 출시되면서부터였어요. 2008, 9년? 2010년? 회사들도 매출이 주니까 나갈 수 있는 디자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각도로 다른 클라이언트를 영입을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생각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분들 통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임원분들 있잖아요. 전무, 상무 이런 분들. 저는 다 그 담당자들하고만 일을 하는데, 대리, 과장, 차장 이런 분들하고만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임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구워 삶아 보면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짧은 생각에. 그래갖고 이제 좀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외국계 회사 일을 할 때 그 담당자분이 본인들 브랜드가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그 브랜딩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로 뭔가 프로모션 행사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와서, 그거를 갖고 진짜 직원들하고 맨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갖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 나중에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날 며칠 고민을 해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엄청나게 한 6개월 정도 하는 걸 갖고 기획안을 준 거예요. 그때 이제 담당이 차장님이셨는데, 그 기획안을 보고 차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또 나름대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하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며칠 후에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게 됐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윗선 쪽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단을 해라라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냐고, 지금 맨날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뭐 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고,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 담당자는 그 기획안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바로 위에 상무님이 그랬대요. 아니 이 돈을 왜 그 회사에 주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상무님 전무님들 한번 삶아보려고, 누가 저를 만납니까? 그냥 제작사 대표 나부랑이 따위를 누가 대기업 임원분들이 미쳤습니까? 절대로 안 만나줘요. 만날 이유도 없고.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뭐 헤어나올 방법을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상황이 정말 안 좋게 됐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 주고 내보내고, 저랑 10년 넘게 같이 고생한 팀장만 남기고 숙소를 이제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때 그 청담동 사무실 정리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진짜 수천만 원이 깨지고, 그 직원들 쓰는 거, 저 쓰는 뭐 의자, 탁자 이런 거 진짜 다 만들어서 정말 멋있게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 현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자꾸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내 선에서는 정말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일단은 제가 평생을 무기로 써왔던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제 그게 쉽게 잘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에 부산에 있는 친구가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상황이 이런데 참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표님 홍대를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진짜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것밖에 대한민국에서 방법이 없다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돌아서서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옛날에 그 화려함, 많았던 매출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여전히 고민 중이고요. 방법을 찾고 있는 그 진행형이긴 한데,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디자인은 오래 하고 싶다 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에요. 사실 회사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예전에 이제 2000년 초반에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약간 이제 눈을 뜨면서 급성장을 했을 때, 그 외국계 회사 담당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었거든요. 그 친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지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회사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매출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저를 불러놓고, 뭐 디자인도 잘하는데 그 성향상 그 영업을, 그러니까 A라고 하죠. 그 광고 영업을 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90년 후반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장인가 차장인가 달았을 때 위에 그 부장이 있었는데 진짜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무슨 뉴스레터 같은 거를 하나 하라고 딱 던져두고, 그 밤을 꼬박 새고 아침까지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밤을 꼴딱 새서 4페이지를 디자인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새벽에 한 5시 정도쯤에 어디서 술이 완전히 꽐라가 돼갖고 들어와갖고 막 집어던지더라고, 얼굴에다가. 이게 디자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디자인 안 하고 나도 영업하고 그런 거 할 거야, 이제 그 되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까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사실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못해요. 디자인 회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디자이너들을 주변에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디자인 회사의 오너가 디자이너 출신인 곳엔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 이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갖고 모니터 앞에 와서 올려라 내려라 옆으로 당겨라 밀어라 1cm만 내려라 올려라 자간 좁혀라. 진짜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어. 왜 자간을 좁혀야 되는지, 왜 올려야 되는지 이유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내려라 올려라 하니까, 근데 속으로는 진짜 짜증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내가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회사 대표가 되면 꼭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에게 시키고 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죠. 근데 이제 완전 판단 미스였던 거죠. 전 성향이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오퍼레이팅 성향은 맞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성향은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디자인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디자인 업계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창업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1인 기업이 나아요. 프리랜서보다는 1인 기업으로, 그러니까 굳이 회사를 하시겠다면. 근데 그 회사 창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을 잘하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으로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잘해서 연봉을 잘 받는 건 이제 개인의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 대표는 직원들 연봉을 주고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그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무게 자체가, 무게감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시각 디자이너 분들, 뭐 신입으로 또 경력으로 일하시는 분들, 어디 가고 싶냐 회사라고 물어보면 유명한 회사들 많잖아요. 뭐 안그래픽스, 뭐 홍디자인, 뭐 I&I, 크로스포인트, 소디움 파트너, 601 비상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대표분들끼리, 그 회사, 디자인 회사 대표분들끼리 얘기하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퇴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열정페이가 너무 심하고 연봉이 너무 적고 야근이 너무 심하고 개인 생활은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임원들이 너무 구식 방식만 고집을 하고 임원들 선에서만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로 디자인 잘한다는 회사들도 그 정도인데 뭐 다른 회사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원래 디자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업무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하기 힘들어요. 이제 일을 재밌어 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나중에 좀 더 좋은 기회가 오는데, 막 일하면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좀 오래 하긴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간다는 그런 디자인 회사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 브로셔 하는 그런 회사들 보면 대표님들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말 금수저 주류 디자이너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더 클 수 있는 좀 또 연세들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진짜 퀄리티 높은 회사였는데 거기 사장님도 연세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참 그 성장하기가 대한민국에서 좀 지금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뭐 농담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농담으로. 야, 그 뭐 디자이너로 야근하면서 그 월급 받느니 차라리 삼성에서 커피 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농담으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결국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에 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기본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나쁜 사장님들도 많죠. 그 각성들 좀 하세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회사 대표님들이 그 일 받아오려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일하고 계신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시고 좋은 연봉을 받고 계시다면 회사를 차린다라는 생각보다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 위치에서 좀 더 오랫동안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압니다. 저도 그거 못 참고 나왔으니까.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 그 지금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실장인데, 그 친구도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해서 저 대표님 저 회사 차리고 싶어요. 회사에서 저를 인정을 안 해줘요. 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정말 뜯어 말렸어요. 야, 까부지 말고 너 일 받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냐. 니네 회사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서 말렸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고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일 잘하고 있지? 그 어떤 분이 칼럼 쓴 거를 봤는데, 이제 10몇 년 동안 2000년 초반부터 이제 IMF를 겪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있대요. 경제 성장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디자이너들은 계속 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단가들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비용을 더 안 쓰게 되고 예전보다 단가가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정말 믿기 힘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90년 초반에 그 신문 전면 광고 있죠. 그 신문 한 면을 다 채우는 광고. 그 광고 비용이 디자인비만 1000만 원이었어요. 뭐 지금은 얼마 받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디자인 회사 차렸던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디자인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좋은 미대 나와서 정말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을 나온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케팅 팀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전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게 디자인 하는 것보다는 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들여서 디자인과 갔으니까 뭐 삼성, LG, 뭐 현대, SK 이런 데 좋은 데 가서 월급 많이 받고 복지 받는 게 좀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 못 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95% 정도쯤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대기업 못 갔지만 중소기업이라도 가겠다 그러고 이제 갔다가
중소기업 아시죠? 진짜 뜨거워 그러고서 이제 못 견디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가족 경영이 많아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말 디자인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들, 지금 상황은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으로 뭐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조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 좀 많이 우울하시죠? 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본인의 배경에 따라 출발점은 다 다르죠. 하지만 디자이너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다면 디자이너는 5년이 지나면서 몸값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워낙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반증인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종을 많이 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99년하고 2000년 초반에 그 시각 디자인 하던 분들이 그 웹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 같은 일하는 직원들 중에 웹 디자인이 시각 디자인보다 훨씬 대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간 친구들, 퇴사하고 간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 3D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좀 여러 가지 바뀌긴 하지만 그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잘 참고 본인 스킬을 잘 쌓아 놓으면 분명히 한번 포텐을 터뜨릴 수가 있다.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시점은 꼭 온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또 요즘에는 그 굳이 뭐 디자이너라고 그냥 꼭 시각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이런 거 말고라도 디자인과 연관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 편집한 모션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대학교다 아니면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좀 다각도로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디자인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